자, 하나, 둘, 셋. 웰컴 투 닉스 월드. 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빙어 낚시 장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는 바로 바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낚시는 물고기와 가까울수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빙어 낚시 준비물 영상을 촬영하면서 바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낚시에 입문을 했을 때는 바늘의 호수 이 정도만 보고 골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빙어 바늘 고르기,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빙어 바늘 고르기.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빙어 바늘은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대 타입과 키치네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 그리고 번외로 하이브리드 타입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해본 적이 없고 또 본 적도 없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드네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소대 타입입니다. 이 제품에는 없지만 키프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영어 킵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유지형 바늘인데요. 전체적인 쉐입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형 바늘은 고기가 한번 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빙어 낚시 영상들을 보면 삼거리, 사거리, 이렇게 다거리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빙어가 바늘에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마리 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적합한 바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족 단위로 낚시를 가게 되면 낚시도 낚시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커플 단위. 그럴 때 소대 타입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처럼 찌까지 달려있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잠시 딴짓을 해도 물고기가 잘 달려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바늘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키치네 타입입니다. 우리말로는 속공형 바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소개드렸던 소대 타입과는 조금 다르게 훨씬 날렵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빙어가 바늘에 잘 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바늘털이에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거리보다는 낱마리로 빠르게 조과를 올리시는데 더 적합한데요. 나는 가서 낚시만 주장창 할 거다,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은 타입입니다. 특히나 찌보기 낚시보다는 끝보기 낚시에 훨씬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대와 키치네 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다 싶어서 직접 바늘을 고르려고 했는데 바늘 타입이야 모양을 보고 고를 수 있겠지만 뭔가 숫자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말 도입이 시급합니다. 물론 낚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뭐가 뭔지 엄청나게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빙어 바늘에 적혀져 있는 용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제품에도 표기법이나 상세 재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백땡 제품을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0.85라고 적혀져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바늘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바늘의 크기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빙어의 활성도가 높을 때는 1호, 2호 같은 큰 바늘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성도가 낮아서 입질이 예민할 때는 0.85에서 1호, 더 작게는 0.55까지도 사용하시는 게 더 조과에 유리하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바늘이 작을수록 랜딩 중에 빙어가 떨어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활성도에 따라서 적절한 바늘 호수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동일한 호수의 바늘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렴한 제품일수록 바늘의 크기가 조금 더 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실제로 비교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7본입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바늘의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가 보편적인 채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바늘의 개수는 여기 보이시는 전장, 즉 채비의 전체 길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채비 길이와 바늘의 개수에 따라 낚시 스타일이 갈리게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늘의 개수가 적고 짧은 채비는 운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깊은 수심의 낚시터에서는 빙어의 활동 수심층을 찾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죠. 반대로 바늘 개수가 많고 긴 채비는 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채비가 길어서 비교적 많은 수심층을 한 번에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늘 호수 옆에 0.6, 0.4라고 적혀져 있죠. 뭐 1어로는 헤이스, 뭐 미키토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가지줄과 기둥줄의 라인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기둥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채비의 원줄을 칭하는 말이고요. 가지줄은 그 기둥줄을 중심으로 가지처럼 뻗쳐져 있는 줄을 말합니다.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맨 끝에 여기 센치가 적혀져 있는데요. 위에 2cm라고 적혀져 있는 재원은 가지줄의 실제 길이, 그리고 밑에 14cm라고 적혀 있는 건 가지줄의 간격을 말해줍니다. 뭐 바늘의 간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줄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활성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뭐 1호, 2호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입질이 아주 예민한 상태라면 0.25, 0.35 같은 얇은 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더 입질 파악에 유리하겠죠. 그럼 무조건 얇은 라인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0.25나 0.35 같은 라인은 진짜 손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끊어질 정도의 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라인의 두께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빙어 바늘의 종류와 상세 제원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얼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뭘 사용해야 되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채비와 장비를 사용해보고 직접 겪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진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찌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 또는 빙어 낚시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양한 수심층을 바꿔가면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70에서 100cm 정도, 바늘은 1호에서 1.5호, 7본 채비 정도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끝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빠른 챔질과 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길이는 50cm 정도의 5본 채비, 바늘은 뭐 활성도에 따라서 0.85에서 1호 정도 안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빙어 바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 누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고르는 것보다는 무작정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사용해보시면 이 부분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채비를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a!